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컴팩트 SUV이며 넓은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 포매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이제 프로토타입 시절에 한번 보았는데 이 컴팩트 사이즈에서 3열 SUV를 구현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 GLB는 이 3열 SUV로 기획이 된 상태고 또 향후에 3열 사양까지도 이 대비를 검토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GLA와 같은 이제 플랫폼과 같은 파워트레인 그리고 같은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날렵하면서도 컴팩트한 이미지에 집중한 GLA에 비해 이 GLB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공간과 여유를 좀 제시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GLB 함께 살펴보면서 이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로 이 차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GLA 대비 굉장히 늘어난 이 4650mm의 전장이 눈길을 끌고요. 여기에 각각 1835mm 그리고 1690mm의 전폭과 전고가 뒤따르면서 분명 한 단계 큰 체급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 또한 2830mm까지 늘어나면서 정말 이 컴팩트 SUV 사이에서 좀 별개의 체급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공차 중량은 다소 늘어났습니다. GLB 250 포매틱 기준으로 이 1670kg으로 동급의 SUV들에 비하다면 꽤 무거운 편에 속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량급 SUV들이 약간 좀 스퀘어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GLB는 약간 날카로운 듯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이 중량급 SUV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스퀘어 타입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된 이 디테일들을 통해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라는 걸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AMG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스포티한 바디킷이 더해져서 이 차량의 정체성 제시하는 거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닛은 이렇게 섬세한 라인을 통해서 아주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측면으로 오게 된다면 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전고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전장이 분명 컴팩트 SUV라고 하기엔 굉장히 길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AMG 라인답게 이 스포티한 느낌의 알로이 휠, 그리고 큼직한 브레이크 캘리퍼와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루프렉 장착해서 이 실용성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퀘어한 이 필러 디자인을 통해서 이 적재 공간을 얼마나 넉넉하게 확보를 하려 했는지 그런 브랜드의 의지가 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좀 유려하거나 세련된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펌퍼지만 좀 넉넉하게 연출되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후면으로 왔을 때 디자인이 확실히 이 중량급 SUV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려지면서 이 체급이 더욱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어냈고, 그리고 바디킷 양끝에 이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을 적용해서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원상의 그런 여유라,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성에 있어서의 여유를 한껏 확보한 그런 디자인,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디자인을 갖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GLB 250 포매틱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을 보게 되면 확실히 벤츠의 컴팩트 모델이 맞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실제 전체적인 대시보드의 구성이라던가 센터 페시아의 모습, 그리고 실내 공간에 적용되어 있는 각종 디테일들은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컴팩트 모델인 A 클래스, 그리고 GLA, 그런 CLA, 이런 그 A 기반의 그 차량들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GLA하고 GLB가 기본적으로 형제 모델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 굉장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소들로 보게 된다면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연결된 이 구성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 원형의 에어벤트,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 센터 터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AMG 라인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도어 패널도 그렇고요, 시트도 그렇고 이렇게 붉은색 스티치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역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으로 다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보여주는 이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 동급의 차량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변화를 맞이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보신 것처럼 이 GLB 특유의 약간 좀 큼직한 공간 덕분에 1열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레그룸, 헤드룸 아주 넉넉한 편이고 시트에는 이렇게 허벅지 패드까지 달려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드라이빙 포지션 누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너비가 좀 좁을 뿐이지 굉장히 넓은 공간을 한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이 갖춰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열 공간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1열 공간과 같이 이 AMG 특유의 이 붉은색 스티치와 디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트 역시 이 가죽과 패브릭 소재의 절묘한 조합을 통해서 더욱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차량의 전고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레그룸과 헤드룸이 모두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실내 탑승자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이 탑승자의 개방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암레스트가 굉장히 단조롭고 컵홀더도 사실은 간이의 그런 컵홀더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2열 중앙에도 별도 에어벤트 없이 그냥 이렇게 USB 충전 포트 2개만 마련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나마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체격이라던가 이런 구성을 생각한다면 또 합리적인 그런 구성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GLB 250 포매틱의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생각보다 넉넉한 이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더 트레이를 이제 제거했을 때 최대 570리터라는 아주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트렁크 게이트 안쪽으로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피가 큰 짐도 쉽게 적재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 4대 2대 4 분할 폴딩이 가능한 2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에는 최대 1805리터에 이르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레저 및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SUV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부분은 이제 GLA하고 확실히 차이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GLA는 좀 이렇게 컴팩트하고 실용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GLB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 실용적인 SUV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본닛 아래는요 224마력과 35.7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성능이나 토크 아주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8단 DCT 그리고 포매틱 시스템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드라이빙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670kg 정도가 되는 이 GLB 250 포매틱은요 정지 상태에서 6.9초라는 아주 빠른 속도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 또한 236km/h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공인 연비는 이제 10.5km/L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성능이라던가 이 SUV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좀 균형감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 포매틱과 함께 실제 주행하면서 실제 제동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과 어떤 특징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차를 이제 출시와 함께 타봤던 기억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었어요. 하나는 굉장히 잘 조율되어 있는 가솔린 터보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LB를 기반으로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이 차체와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특성이 잘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차는 굉장히
차분한 느낌인데 운전자로 하여금 좀 높게 좀 올라와 있는 듯한 기분을 주게 해요. 그러니까 좀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운전자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윈드실드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파노라마 선루프 등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이 체격이 크지만 그러니까 컴팩트한 차에서 체격을 무리하게 키웠지만 그로 인한 어색함이라던가 좀 아쉬움 이런 거는 크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개방적인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아이들링 상황에서의 반응은 이제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니까 정숙하겠지라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컴팩트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존재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운전자가 불쾌하거나 탑승자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실내 공간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A클래스를 시작해서 거의 모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컴팩트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구성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데 사실 연출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소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탑승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AMG 라인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이제 붉은색 스티치라던가 이런 그 가죽과 알칸타라처럼 보이는 패브릭 소재의 절묘한 조합을 통해서 감각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행을 시작해보면 224마력과 35.7kg의 토크가 굉장히 잘 반영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엔진 반응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출력 전개도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차량을 이끌기에 부담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출력 자체가 이렇게 우악스럽게 전개된다기보다는 그냥 평이한 수준의 이 출력 전개 셋업을 갖고 있어서 주행을 한다거나 추월 가속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큰 불편함 혹은 좀 거친 느낌 없이 그냥 주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좀 주행 템포를 높여 달릴 때에도 충분히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24마력과 1670kg의 공차 중량 이 조합을 생각해보면 사실 아주 뛰어난 그런 출력은 아닐 거예요. 공차 중량까지 고려하자면. 게다가 SUV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 출력이라고 한다면 결코 낮은 출력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 224마력과 35.7km의 토크면은 절대 나쁜 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이 이 출력에 대해서 크게 불만 갖지 않을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8단 DCT가 더해져 있고, 그리고 포매틱 시스템을 통해서 4바퀴로 출력을 전개를 하는데 사실 제가 놀라는 건 좀 가속 성능이 있어요. 자, 정지 상태에서 6.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게 이 GLB 250 포매틱인데 생각보다 빨라요. 네, 제가 느꼈을 때도 생각보다 경쾌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가속을 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듀얼 클러치 그리고 트랙션 확보에 용이한 4륜구동 포매틱의 존재감이 주행 내내 느껴진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차가 아무리 포매틱이라고 하지만 이 차는 본투비 오프로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온로드가 중심이 될 거고요. 조금 때때로의 그런 홈로드 주행도 가능하다 정도의 레벨에서 생각하시기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사실 이게 이 차량만 단독으로 놓고 보자면 나쁜 차는 아니에요. 굉장히 다루기 좋고 깔끔하고 명료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원래부터가 컴팩트한 차를 타셨던 분들이 타면은 차가 확실히 길고 무거운 게 느껴져요. 네. 이게 뭐 일체감의 손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차가 길다 보니까 뒷바퀴가 따라붙는 시간이 확실히 컴팩트한 모델에 비해서 느리다라는 게 느껴지고, 특히 이 비슷한 세그먼트에 속해 있는 차들과 이 차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보자면 그 차이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확실히
쏘는 차, 달리는 차, 뭐 이렇게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차에는 좀 어울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차는 적재 공간과 탑승자 공간이 넉넉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이동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좀 더 높은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GLA를 약간 스포티하고 세련된 그 경쾌한 느낌으로 풀어냈다면 GLB는 조금 더 여유롭고 넉넉하고 이제 공간에 집중을 한 그런 세팅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본다면 자칫 이도저도 아닌 좀 그저 그런 똑같은 차가 될 수도 있었던 차였을지도 모르는 이 GLB를 정말 극단적으로 뜯어 고치면서 이 기존의 GLA와 확실히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짜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차로 이제 달릴 때 유의하실 부분이, 속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차가 좀 불안한 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상황에 맞춰서 좀 페이스를 조절을 하고 차량의 한계라던가 차량의 포텐셜 충분히 감안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주행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 그러니까 좀 이 작은 체구를 갖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두껍게 발생하는 충격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리버리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아마 GLC 혹은 GL이라면 충분히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GLB가 그 부분을 살짝 좀 세그먼트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주행을 한다거나 때때로의 홈런을 달리기엔 정말 쾌적한 세팅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 적재 공간에 대한 여유가 확실히 돋보이는 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최대 1805리터라는 아주 넉넉한 적재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 그리고 뭐 이런 야외 레저의 그런 다양한 그 활동 파트너로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효율성 부분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해요. 사실은 성능이라던가 SUV의 특성, 뭐 크기 이런 것까지 고려하자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성적이긴 한데, 그래서 아주 조금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 포매틱을 함께 시승해 보았습니다. 분명 실내외로 AMG 특유의 스포티하면서 역송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차량이 추구했던 실용적이고 넉넉하고 공간 활용성이 좋은 그런 SUV가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라고 봐요. 사실 가격이 절대 싼 차가 아니거든요, 이 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차를 살 수 있는 가격에 딴 브랜드에서는 한 체급 더 큰, 심지어 두 체급도 더 큰 그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자면 이게 이 부분에서 약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넉넉한 공간과 레저 활동을 위한 그런 파트너를 찾는 분이었다면 쉐보레 트래버스라던가 쌍용 렉스턴, 아니면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정말 큰 SUV가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에 포진되어 있다란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차를 다 제쳐놓고 이 차를 산다 라고 한다면 용량 부분, 적재 공간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 포매틱을 함께 시승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GLA의 특성이 실내 공간에서 느껴졌지만, 전체적인 공간이라던가 공간의 활용, 그리고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경쟁 모델들 혹은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에 이보다 더욱더 크고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들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시하는 이 선택의 다양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키막스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